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요? 밥 잘 챙겨 먹어요. 470일 만에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를 한 노부부. 남편의 얼굴을 마주한 아내는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게 두 손을 꼭 잡고 연신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됐죠. 면회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시설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요. 마스크나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입니다. 또 아직은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지키시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부모님, 남편, 아내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맞잡은 두 손, 서로의 온기가 오래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한국 국적을 조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 바로 지난 4월 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인데요. 관련해서 국적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부터 국내 임금체불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월 말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한국 국적을 조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자,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체성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상당합니다. 자, 이런 국적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민방위 끝나셨죠? 끝났어요. 얀센 신청하려고 했더니 지났어요. 이제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민방위 끝났다는 말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 굉장히 동안이시니까. 만으로 40세가 넘은 거죠, 이제. 아유, 그렇군요. 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늙으셨네요. 지금 저희가 안경도 좀 깔맞춤을 했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빨리 와서 저희 안경 깔맞춤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밖에서 제작진이 오늘 저보고 굉장히 차도남처럼 보인다고. 네. 예. 뭐 받아들입니다. 마스크로 가리니까 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참고로 제가 이런 안경을 사게 된 것 중에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전민기 팀장님. 그래요? 예. 이런 안경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예. 제 아이템에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요거 하나만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청바지. 죄송합니다. 우리 전민기 팀장 입은 청바지를 보고 제가 메이커를 알려달라고 했었던 적도 있는데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못 사요. 옷을 진짜 좋아하는데. 예. 많이 버시는데. 자, 그 국적법 개정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한국 국적을 준다. 그렇죠.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내용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영주권부터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외국인이 그 나라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영주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4대 의무 중에 국방 의무만 빼고 3대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자의 아이들도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영주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4월 26일에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6세 이하면 이 신고만 하면은 한국 국적 이제 주게 되는 거고요.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라면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서 신고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국내 국적을 취득하도록 돼 있는데 예. 부모 사정으로 이제 단독 국적 취득의 길이 막힌 미성년자들의 좀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게 국적 취득은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 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이 자국 국적을 주는데 이게 바로 속죄주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이나 많은 나라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국적을 부여하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속죄주의인데 속죄주의. 우리나라는 혈통주의 그다음에 태어난 나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국 사람이어야만 돼요. 예. 유럽 등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일부 영주권자에게 출생지주의를 적용해서 운영하는데 예. 뭐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모 한 명이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자녀도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는 그 자녀는 자동으로 이제 국적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출생한 다음에 일정 기간 프랑스에서 거주한 경우 그다음에 이 선언을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아니면은 그 선언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게 돼요. 예. 독일에 이제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적법하게 체류하고 자녀가 독일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 호주도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로서 자녀가 호주에서 출생한 경우 이제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해요. 그렇군요. 뭐 거의 해외 사례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호주에서 출생한 다음에 10년간 체류한 경우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류하는 기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결국에는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쭉 생활한 아이들에게는 그 나라 국적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도입이 2005년부터 여러 정부 거쳐서 지속적으로 모색됐는데 국적법 개정안은 그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기존의 영주권자는 그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성인이 된 뒤에 귀화 절차를 또 밟아요. 귀화 시험 봐가지고. 그래야만 한국인으로 현재는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로 자녀가 이제 그 땅에서 출생한 경우 자동으로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고 성인이 돼서 귀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자, 저희가 입장을 그냥 대변하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아니고요. YTN 라디오 생각도 아니라는 점. 그냥 저희에게 역할이 주어진 거고 그냥 나눈 겁니다. 여기서 한번 각자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하죠. 저는 국적법 개정안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부모가 한부모가 이제 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줘야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과 결혼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적법 자체가 좀 너무 예전에 좀 머물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우리 전민기 팀장은 국적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저는 반대인데요. 뭐 뒤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 중국인들이 좀 수혜를 받거든요. 개정하게 되면. 근데 지금 그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 문화와 또 그런 걸 넘보고 있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빈약한 것 같은데 논리가. 이제 추후에 이야기하면서 채워나가 보죠. 좋아요. 자, 우리 전민기 팀장 말씀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변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 같은데 개정안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30만 명이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2019년이죠.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보고서라는 걸 내놨는데 예. 일부 영주권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출생주주의 사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더 높았어요. 전국 만 19세 이상 한국 국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미의 조부모님이 대만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화교다. 이 부모님과 조미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고 3대가 모두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고 3대가? 있다. 예. 한국 국적 부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 결과 중 응답자 찬성이 82.8%, 반대가 7.5%, 모르겠다 9.7%. 굉장히 찬성이 많아요. 그리고 예. 뭐 하나 더 있으면 레오의 부모님은 한국계 러시아인, 고려인이죠. 동포로 한국에서 예. 살면서 이 레오를 낳았다. 레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예. 찬성이 75.2%예요. 반대가 9.9%.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0만 명이 이제 의견을 올리셨지만 전체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봤을 때는 찬성이 훨씬 더 저처럼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조미란 분의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만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화교고 네. 조미의 부모님과 조미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고 예. 3대가 계속해서 한국에 사는 상황인데 예. 전 찬성이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예. 뭐 일부 그렇네, 또. 글쎄요 이걸 악용하려는 사례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죠. 예, 영주권 가지고서 뭐 계속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긴 한데 아주 극소수의 문제고요. 예. 이 터전에서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안 준다.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장 나눠서 반찬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약간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애청자분들의 어떤 의견이 조금 적게 오고 있는데. 그래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뿐만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좀 강력한 반대 입장 보이고 있고요. SNS 등을 통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민 확대가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영주권자, 이제 F5 비자라고 하는데 16만 947명 중에 극소수예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법무부 추산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새로 국적 취득하는 분이 한 3,930여 명 정도. 그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8,459명 중에서 약 46%. 이게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수도 아니고요. 1년에 한 600에서 700명 정도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의 수치라면. 그리고 일단 그 한국계 외국인하고 제한 화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그러니까 2대째 한국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는 게 핵심이고요. 예.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2, 3대 걸쳐서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가 국적 취득 대상이 더 많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야, 3대나 한국에 살았는데 국적을 안 준다?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좀 듣고 보니까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네.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반대 입장을 좀 대변하자면 정책 대상 3,930명 중에 3,725명이 한국계 중국인으로 추산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특정 국가 출신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냐. 네네.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이 이제 중국 동포더라. 그분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각종 복지 혜택은 받고 아이가 자라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영주권자는 아까 국방의 의무를 제외하고 3대 의무를 이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주권자 이외의 외국인도 건강보험료 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국적을 갖게 된 자녀들 국방의 의무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돈 벌고 세금 내고 하시면서 사는데 군대는 또 안 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걸 보면 오히려 그 한국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만 본다면 중국 국적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 국적 문제가 또 생기지가 않아요. 예.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통과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국방의 의무까지 어차피 3대 의무를 다 하는데 국방의 의무에 빠져 있으니까. 예. 하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자녀가 국방도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찬성할까? 그래요. 이게 뭐 기계적으로 나누지 말고 마음이 올 때는 훅 넘어오세요. 예, 아닙니다. 네. 중심을 좀 지키죠. 네. 자, 뭐냐면 이제 네. 문제 삼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병역 의무인데 만 18세까지 국적을 택해야 하는 남성의 복수 국적자의 경우, 뭐 중국을 제외하고 네. 우리 국적을 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사실. 네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또 이미 지금 안 줘서 국방의 의무 안 지는 거나 선택해서 어쨌든 소수라도 가면 예.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국내 거주 후에 국적 이탈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적법상 국적 이탈을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가능한데 2010년도에 이제 국적 이탈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근거지가 외국이라는 게 이게 증명이 돼야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군대 피하려고 뭐 나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해당 대상들 국내에서 출생해서 부모도 국내 영주권자고 본인도 국내에서 출생해서 계속 살려고 이렇게 한 분들 사실 공교육 받고 19세가 다 되어서 해외 거주하면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거의 이민 가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국적만 그냥 그 나라일 뿐이지 삶의 터전이 태어나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이건 그분들한테 또 쉬운 선택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 대상들이 국내에서 출생해서 부모도 국내 영주권자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9세 때 나가겠다 결정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서 교육받은 사람이 국적 이탈만을 위해서 해외에 가서 생활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서 국적 이탈을 하는 거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역 회피 위해서 국적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아시죠? 재외동포 비자,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나갈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쉬운 문제도 아니고 야 이거 해가지고 또 국방의 의무 안 지려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 오히려 더 주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아 진짜요? 말도 안 돼요. 시간이 됐습니다. 6128번님 보내주신 상품 잘 받았어요. 당연히 국적 줘야죠. 찬성합니다. 8230번님 형제님 유익한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졸업한 아이들에게 이중국적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9077번님 국적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방지할 대책을 세워놓고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요? 5567번님 대한민국이 중국 동북공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반찬토론 또 재밌게 이야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 지금 출생률이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좀 유입 정책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법무부도 개정안 추진 배경이 우리 사회하고 유대감 갖고 있는 영주 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미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시대잖아요.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우산 챙기셨는지요? 요즘 집을 나설 때 우산 챙기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 지난해에도 이랬는지 벌써 장마가 온 건 아닌지 요즘 날씨 그야말로 의문투성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올여름 날씨 전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K웨더 단기성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짚겠습니다. 지금 장마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군요.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17일 정도 비가 내렸는데 장마철에도 이렇게 많이 내릴까 싶은데 지난해에도 이랬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올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5월 중에 서울에 가장 많이 비가 내렸던 해가 작년이었어요. 예. 12일이었습니다. 12일. 12일. 그리고 가장 적게 비가 내렸던 해가 그 전에 2019년에 3회 있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는 한 8.2일 정도 비가 내리는데요. 올해는 17일이죠. 예. 평균 대비 2배 이상 많은 강수를 기록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가 이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달이 7월입니다. 장마철이죠. 예. 이때 평년 강수 일수가 16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5월은 장마 때보다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더 많았죠. 그리고 비의 양도 5월 평년보다 1.8배 이상 내린 아주 매우 이례적인 5월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서두의 장마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장마철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의 이틀 걸로 한 번 이상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마가 시작한 게 아니냐 많이 물어오셔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장마는 아니고요. 장마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또 오츠케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입니다. 이 정체전선이 이제 느린 속도로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나라에 한 달 정도 대게 영향을 줄 때 우리가 장마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런데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본 남부, 중국 남해안을 연결하는 곳까지 북상하고 있고요. 바로 이 북쪽에 장마전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는 남쪽 기압계 영향이 아니라 북쪽 기압계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북서쪽에서 만들어진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장마철이 아닌 5월에 이렇게 많은 기압골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면서 아주 자주 통과하는 것도 또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그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인접국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쯤 장마가 시작될까요? 일단 인근에 있다고 해도 기상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 5월 11일에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발표했고요. 중국 기상청도 평년보다 20일 이상, 거의 5월 11일 전후죠. 예. 이때 시작된 장마로 양쯔강의 우한시 인근 수위가 156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할 만큼 아주 피해가 컸는데요. 장마 전선이 위도가 있습니다. 이 쭉 위도를 보면 일본 남에서 중국 남부를 잇는 선인데 우리나라는 제주 먼 남쪽 해상에 걸쳐 있어서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북쪽 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마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평년 장마 시작 시기가 제주도가 6월 19일, 서울 등 중부지방이 대개 한 6월 24일 정도입니다. 예. 근데 다만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소보다 좀 다소 강하기 때문에 일단 KU에 대해서는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2일에서 한 3일 정도 일찍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제주도는 한 6월 16일 정도? 네네. 서울 등 수도권은 중부도 되게 빠르면 한 6월 21일 정도. 네네. 예. 올해 장마. 자, 그러면 올 여름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비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올 여름 날씨 어떻게 전망됩니까?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작년에만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 이전 6년을 보면은 마른 장마, 늦장마 등으로 장마철 비가 평년보다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상기후로 기관도 최장이었고 중부지방으로는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을 했죠. 예. 이번에 이제 24일날 기상청이 3개월 전망을 낸 걸 보면 5월 24일에 6월에는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7, 8월은 평년과 비슷한 정도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최근 이 작년 이전에 6년 같은 장마는 아니고 작년과 같이 비는 평년보다 많은데 그러나 KU에 대해서는 작년만큼 극심한 강수량을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는 많은 해입니다. 평년보다. 예. 그러나 작년 정도에 이렇게 아주 극심하게 많은 비 이런 거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평년보다 비는 많이 오지만 지난해처럼 많이 오진 않을 것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5402번님, 장마 기간 예고해 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빠르면 6월 20일 정도에 수도권의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휴가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태풍 시작 시기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올해쯤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 발생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작년보다 태풍은 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일단 기상청에서는 8월에만 이제 3개월 기상 전망을 했으니까 8월까지밖에 예상을 안 했는데 8월에 하나에서 한 3개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8월에. 그래서 KU에 대해서는 일단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에 이 장마가 태풍이 영향을 주는 시기에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10월까지.
그래서 10월까지 한 2개에서 4개 정도, 제일 많으면 한 4개 정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